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뭐 아니면 풀어줬으면 하는 사주, 풀이할 사주라든지 사주에 관한 모든 것. 기수련 지금 이제 게시판을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봤는데 지금 이제 윈도우를 새로 막 급하게 막 깔고 하느라고 컴퓨터를 게시판을 오늘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아리님이 게시판을 써놨는데 기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기가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재밌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0가지예요. 10가지. 그러니까 이제 천간이라는 것이, 천간이 뭐냐 하면 천간이 10개잖아요. 10개. 갑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서 10개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0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0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성질은 10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천간이 10개라는 건. 마치 이 원소 주기율표와 같아요. 화학에서 이 우주에는 92개의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을 배우잖아요.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소, 산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우라늄인데, 우라늄의 원소기호가 U인지 모르겠네요. 우라늄. 총 92개예요. 92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92개의 기본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것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생물이 됐든 광물이 됐든 뭐 어떤 물질이 됐든 92개의 근본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실이죠. 사실이에요. 이거와 유사한 논리예요. 같은 논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0가지의 성질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성질이에요. 기본 물질은 아니고, 기본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92개의 물질이고, 천간이 말하는 10가지는 이 세상의 10가지, 모든 것은 10가지의 성질로 나눌 수 있다, 10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를 많이 연구를 하죠. 기를 많이 접해요. 이 기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힘의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 힘의 근원. 그러니까 기가 부족하다라든지 기가 약하다든지 뭐 기에 관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 말들이 힘에 관한 얘기예요. 힘. 기력이 부족하다, 이 말도 힘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힘의 근원인 것이 기죠. 물론 이제 근원이 3가지가 있어요. 힘의 근원,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정이라고 하죠. 정. 무생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존재하는 생명체들만,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인데, 이 정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정자 할 때도 이 정자를 쓰잖아요. 정자. 이게 생명을 만드는 씨앗인 거예요. 정자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생각의 근원. 생각의 근원이 바로 신이에요. 신. 요거는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우리 이제 머리에 있어요. 머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귀신도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존재고, 뭐 신선, 뭐 신,
전부 이 생각의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신이 없으면 멍청한 상태가 돼요. 멍청한 상태. 얼빠진 상태. 요 신이 잘못되면은 얼빠져요. 왜 얼빠지다. 얼빠지다. 또 뭐 넋이 나가다. 넋이 나가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멍청해지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거. 생각이 없어지면 뭐 얼빠졌다. 뭐 넋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신이 고장이 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얼과 넋은 좀 달라요. 요 얼이 혼이에요. 혼. 요 얼이. 요 넋은 유체라고 하죠. 보통 유체 이탈할 때 말하는 그 유체예요. 얼과 넋은 틀려요. 틀린데 이거 잘 구별 못해요. 보통.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근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천간의 10가지로 구분을 하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해보면 이게 경에 해당해요. 경. 그 다음에 정은 계에 해당하고 계. 그 다음에 신은 정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경자가 많잖아요. 경금이 많으면 힘이 세요. 경자가 많으면. 그리고 이 힘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로부터 나와요. 움직임으로부터 나와요. 움직이는 게 힘을 가진 거예요. 역학이라는 말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 역학이잖아요.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존재만, 어떤 물질이 움직이는 게 있다면 그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경자가 많으면 움직임이 많아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항상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든지, 너 가만히 있어! 이러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꿈지럭거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왜 아이들 중에 왜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움직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누구더라? 김지선이 자식이 많은데 그 자식들이 김지선인가? 누구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애가 1초도 가만히 안 있는데요. 김지선이 아니라 그 누구죠? 여자 개그맨? 그 여자가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식이 있는데 1초도 가만히 안 있는데 끊임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경이 사주에 많아서 그래요. 경이. 그래서 사주에 경이라는 글자가 많으면 움직임이 많고 힘이 강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주에 경이 많으면. 그 다음에 생명을 의미하는 거는 정인데 이게 정이 계예요. 그래서 사주에 계가 많다. 이 계라는 글자가 많으면 생명과 관련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 맞아요. 조혜련이 그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1초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이 사주에 계자가 많으면 생명에 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 직업적으로 생명공학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생명공학. 뭐 해양수산연구소. 왜 바닷가에 가면 바다 왜 이제 물고기들 왜 이제 양식하는 거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 미역이나 뭐 이렇게 수산물 연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농업진흥청에서 뭐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구소에서 뭐 곡식, 벼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주에 계자가 있어요. 다 100%. 그래서 이 사주에 계자가 있으면 이 생명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또 문제가 일어나요. 강간사건 아니면 성추행범. 이게 이게 고장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생명을 만드는 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적인 사건,
얘가 충을 맞거나 얘가 운에서 들어와요. 이 개가 100%예요. 뭐 강간 사건 누가 했다, 강간 해가지고 붙잡혀 갔다 해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본인이 아니고 남편이 운에서 이게 딱 대운에서 지장간에 숨어 있다가 딱 대운에서 이게 만났어요. 멀쩡한 사람이었대요. 대기업 다니는 간부였는데, 그래서 이게 오면 생명의 근원이고, 이거는 이제 죽을 때도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거는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있으면 보양식 같은 거, 하여튼 뭔 일을 해도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해요. 음식 중에서는 보양식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병원에서도 뭐 건강과 관련된 사람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일반 사무직이나 뭐 그 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자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의료 분야나 이런 건강, 뭐 생명과 관련된 일, 뭐 시골에서 뭐 버섯이라든지 뭐 유기농 채소 재배한다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생명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뭐 시골에서 농사 져요, 뭐 특용작물 해요 해도 그냥 돈 벌 목적으로 했어요. 뭐 농약 잔뜩 치고 뭐 죽거나 말거나, 손님이 뭐 소비자가 사 먹어서 뭐 죽거나 말거나 나는 돈이나 벌지 이러고 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암도 치료하고 뭐 약초나 뭐 이런 거, 뭐 버섯이든 뭐 많잖아요. 산에 가면 이렇게 뭐 병을 치료한다 하는 목적으로 뭐를 재배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걔가 옛날과 다른 거죠. 옛날 같으면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나는 저기 경작해가지고 팔기만 했지 뭐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나는 뭐 아픈 사람들 치료해야 돼, 또는 내가 아파, 왜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근데 시골 내려가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 전부 요런 게 들어와요. 운에서 들어오든지 뭐 하여튼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는 이제 정자예요. 정자. 요게 고장이 나면 망상증, 정신병, 뭐 귀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정이 고장이 나면 무섭죠. 치료 잘 안 돼요. 망상증 걸린 이런 이제 이 손님들이 가끔 와요.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생각하든 보통 상식적으로 인간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요게 고장이 난 사람들은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상식적인 행동이나 상식적인 얘기, 사고가 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런데 만약에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정신병이어가지고 치료를 하려면 본인이 이거 나 병이니까 치료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려요. 아주 골치 아파요. 차라리 이 기나 정이 고장이 나면 이거 고장났다고 얘기를 하고 치료법을 알려주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치료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 다른 데는 멀쩡해요. 정상적으로 활동해요. 이쪽은 이제 멀쩡하니까. 근데 망상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귀신을 봤다든지 뭐 이러면 믿지를 않아요. 당신 망상증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가장 골치 아파요.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정신병원의 의사들이
의사들의 심정을 좀 알겠어요. 막상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약을 주는데 잠 오는 약밖에 안 줘요. 실질적인 치료는 안 되고 그냥 사람을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거예요. 사고 치지 말라고. 힘을 쭉 빼놓고. 그런 거밖에 치료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뭐 뇌를 수술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얘 꼼짝 못하게 그냥 늘어지게 만들어요. 힘 못 쓰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기수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이게 이제 기공인데, 이거 이제 기수련을 기공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는 원래 이제, 동양 오술에서는 산 분야예요. 산. 그러니까 신선수행 하는 거예요. 신선수행. 역학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기가 경으로 되어 있어요. 경의 성질을 가져요. 경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신선수행하는 사람들, 이제 도사들이 이 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경이 뭔지 모르면 맨날 이제 단전호흡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숨만 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에 대해서 알면은 이제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단전호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에 있어요. 이게 이제 기공을 왜 하는지, 기공의 근본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손님이 많네요. 이게 비밀번호가 있는데 어떻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무튼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공기가 아니고 바람이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그냥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바람이 있다는 거를 맞추는 사람은 한 1000명에 1명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 제가 항상 역학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렇게 하늘과 땅의 두 개의 구도잖아요. 두 개의 구도. 이 비밀번호 체크가 돼 있는데, 네. 오늘은 그냥 그렇다고 치죠. 뭐. 제가 항상 사주 풀이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거, 하늘과 땅의 구도잖아요. 하늘과 땅의 구도. 이 하늘과 땅의 구도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역학은 거의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진짜로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이 하늘과 땅은 이 구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라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밖으로 나가 보세요. 밖으로 나가도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즉 중간에 뭐가 있느냐?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바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바람이 없다면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없겠죠. 하늘과 땅은. 이게 양이고 이게 이제 음이죠. 그러면 바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존재이고, 이 바람이 천간으로 제가 경이라고 했었죠. 경. 즉 기예요. 이게 기예요. 기. 왜 바람이 경인가요? 이거를 설명을 잠깐 할게요. 천간 사에 지장간이 기경병이에요. 저도 이거 해석하면서
제가 해석하면서도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이제 우주의 비밀인 거죠. 이 사라는 게 빛, 열인데, 요게 이제, 이 사가 땅에 내려온 게 이게 이제 지지의 사죠. 지지의 사. 지지의 사의 지장간이 기경병인데, 얘의 본체는 병이죠. 요게 이제, 빛과 열이에요. 빛과 열이 아니고, 얘가 빛과 열이 아니고, 예, 얘가 빛과 열이죠. 이 지장간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여름의 초기죠. 초기 그 다음에 본기, 정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빛과 열을 억누르고 있는 게 기라고 했잖아요. 기. 그래서 이 병이 빛과 열을 억누르고 있는 게 기인데, 이 기는 경을 이길 수 있죠. 그럼 빛과 열을 억누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막이에요. 장막. 커튼. 그래서 기는 장막이나 커튼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기는 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빛이 세고 열이 세도 장막이나 커튼 쳐버리면 얘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병이 얘의 도움을 받아서 얘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사의 의미잖아요. 그럼 이 경이 뭐냐? 이 경이 도대체 뭐길래 병을 도와가지고 기를 이겨내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병에게. 그러니까 즉 경이 병을 도와가지고 이 병이 기를 이기게 하는 게 요 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 경이 의미가 뭐냐? 경이 역할이 뭐냐? 이게 빛과 열이고 불이잖아요. 불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즉 바람이 불면 불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바람이 기폭제. 불을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기폭제예요. 바람이. 그런데 이 병이 경을 만나면 뻥 하고 터져요. 뻥. 이게 폭발이에요. 폭발.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면 장막 커튼 뚫고 빛이 나가요. 이 원리예요. 요 사라는 게 그러니까 핵폭탄을 말하는 거예요.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이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제가 요거를 알아내면서 저도 놀랬죠. 아, 그렇다면 경이 바람이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바람이 있는데 이 우주는 기로 충만했다는 게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이게 이제 단전호흡하는 수련자예요. 수련하는 사람들이 콧구멍으로 공기를 마셔서 단전에 기를 모아요. 그래서 등허리를 타고 올라가서 머리를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이 짓을 왜 하냐? 이게 이제 기공인데, 이 짓을 왜 하냐 하면, 하늘에 이 우주에 있는 이 바람 안에 있는 기를 마시자 하는 거예요. 코로. 그리고 이 바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머리가 하늘이고 이 배가 땅인데, 이 바람을 가지고 이 우주는 바람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영원하듯이 인간도 하늘과 땅이니까 인간의 원리도 하늘과 땅이에요. 똑같아요. 여기가 개수고 머리가 개고요. 이 바람이 코로 들어가서 왜 하필 단전에다가 여기다가 기를 저장하냐 하면 이게 아랫배잖아요. 아랫배. 아랫배가 대장에 있어요. 이 대장이 경이에요. 경. 그래서 이게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몸에 경인데다가 이 우주의 기인, 이 경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쌓이면은 열이 나요. 열. 하늘에, 이 땅에 원래 열이 나잖아요. 땅에. 여기는 차갑고, 하늘은 차갑고, 땅은 덥잖아요. 그래서 기가 단전, 여기가 단전이라고 하죠. 단전에 기가 쌓이면 열이 나요. 그러면 열은 하늘로 올라가요. 이렇게. 등머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머리까지 올라가면 머리는 차가워요. 하늘이라서. 차면은 액이 돼요. 액. 이걸 액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액이 뭐냐면 액체화할 때 그 액이에요. 액. 목욕탕 가면 수증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 물방울이 천장에 왜 맺히냐면 천장이 차가워서 그래요. 차가워서. 우리가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주스, 그러면 이 겉에 수증기가 이 물이 맺히잖아요. 물이 여름에 더울 때 찻집에 가든 어디든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를 따라 놓으면 컵에 물이 맺혀요. 이게 액인데 왜 맺히냐면 이 대기가 더워요. 대기가 더운데 이 더운 대기에 차가운 게 들어가면은 액이 맺힌다 하는 거예요. 액이. 그래서 이 열기가 단전으로부터 만들어진 열기가 등머리를 타고 올라가서 머리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액이 맺혀요. 그리고 액이 떨어지면 자연에서도 액이 떨어지면 그게 빗물이에요. 비가 되는 거예요. 비가 돼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새싹을 돋게 해요. 새싹. 땅에 비가 오면 땅에서 새싹 돋잖아요. 비는 생명을 일으키잖아요. 생명. 물의 근원이에요. 물의 근원이 빗물이에요. 빗물이 비가 안 오면 아무리 큰 강이나 저수지도 결국은 말라버려요. 비가 안 오면. 비는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땅에 새싹이 돋아요. 이것처럼 머리에서 액이 맺히면 액이 맺혀가지고 액이 떨어져서 단전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새싹이 돋아요. 새싹. 이 새싹을 뭐라고 하냐 하면 새싹을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이 과정을 대주천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름을 생각났다. 원신이라고 그래요. 원신. 원신이 아닌데, 원신이 아니고, 이거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새싹. 이 새싹이 커지면서 사람하고 나중에 똑같이 돼요. 자기 몸처럼. 자기 몸만큼 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육체를 버려요.
육체를 버리면 이 과정을, 육체를 버리는 과정을 시해선이라고 그래요. 시해. 그러니까 육체를 버리고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를 시해선이라고 그래. 시해선. 그게 신선이에요. 이게 이 신선이 되는 원리가 이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러면 기공수련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잠깐만요. 내가 오래돼가지고 내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잠깐만요. 그 이름을 컴퓨터를 또 새로 깔아가지고 그게 또 없네요. 워드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얘기는 뭐 그만하죠. 뭐. 네, 뭐 궁금하신 거. 그러면 이 기수련 하면 뭐 달라지나요? 뭐 달라지겠어요.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죠. 뭐 프리알 사주라든지 아니면 프리알 사주 있으면 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풀어드릴게요. 네, 거의 무의미해요. 도 닦는 거 거의 무의미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거의 무의미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왜 무의미하냐 하면, 아니, 그래서 너 저기 신선 돼가지고, 그래, 신선 됐다고 치자. 그럼 신선 되면은, 뭐, 네 눈앞에 보이는 게 뭐야? 실제 신선계로 간다고 치고, 그럼 신선들 만나가지고 그러면 뭐 할 거야? 바둑이나 둘 거야? 예를 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선이 됐다면, 바둑 두면은 얼마나 둘 거야? 주구장창?
바둑만 두면 따분하지 않겠어? 뭐 이런 거죠. 똑같아요. 이제 종교에서 이제 천당 가는 게 목표라 그러는데, 어느 종교든지요. 천국으로 가는 게 목표잖아요. 기독교든 불교든 뭐 다 천당, 뭐 이슬람교든. 그러면 천당 가면 그 다음은 뭐 어떻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극락이라는 것이 지극할 극자에다가 이제 즐거울 낙자인데, 그럼 극락 가면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는 건데, 어때야 즐거워? 즐거운 것도 뭐 하루 이틀이어야지. 여기 비번이 있는데, 적용을 여태 안 했구나. 이제 적용했어요. 나가시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뭐 극락이든 천국이든 뭐 선계든 뭐 어디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뭐 불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염라대왕이 불지옥에 떨어뜨렸어요. 너는 고통을 받아봐. 근데 고통을 이겨내면 또 어떡할 거예요? 이겨내면 지극한 고통도,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그것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기수련이 되든 뭐를 하든 돌을 닦든, 원래 이제 돌을 닦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신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신선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어쩔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선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불로장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신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선은 죽어서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려서. 그런데 자기 몸을 버리지 않고 산채로 늙어지지 않는 방법이 바로 불로장생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단, 외단 수련을 하는 건데, 내단 수련이 기공이고, 외단 수련이 이제 약이나 방술을 써가지고 불로장생하는 거예요. 몸을 늙지 않게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러면 무슨 낙으로 그 다음은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100살 넘으면, 100년을 넘게 살면 지겨울 것 같아요. 친구도 이제 하나도 없겠죠. 다 죽어 없을 거고, 뭐 부모 형제 다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도 뭐 거의 죽을 거고, 뭐 손자하고나 놀아야 되는데 또 증손자가 나오고. 근데 불로장생이면은 늙지도 않았으니까 뭐 아저씨로 보일 거고, 같이 살 수 있나요? 같이 못 살아요. 따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고, 친구들하고도 헤어지고.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았는데도 육신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하고만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즐거울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뭐 몇백 년을 그냥 그러고 살면 그건 떠돌이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떠돌이 인생. 아니면 산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산짐승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지겨울 거 아니에요. 지겨울 거. 그래서 무의미해요. 무의미.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도 닦는다는 게 무의미하다 하는 거예요. 무의미.
이제 그 조금을 더 못 생각을 하니까 그냥 천국 가면 좋아.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선되면 좋아. 그럼 막상 천국에 가고 또 신선이 되고 그럼 그 다음은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뭔가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인간은 즐거움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늙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의 즐거움이나 희망이 되는 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오래 살아도 그 삶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즐거움과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래 사는 삶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이제 사주를 풀이를 할게요. 원래 사주 풀이방이에요. 근데 풀이할 사주 그냥 채팅창에 네 생년월일시를 알려주세요. 음력, 양력, 음력인지 양력인지 또 성별 네 예, 생년월일시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주 풀이를 할게요. 사주는 현재 상태를 몰라요. 현재 상태. 딱 이 사주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사주 명식인데 이 사주는 뭐를 말하냐면 요 사주 명식이라는 걸 뭐를 말하냐면 그 사람의 성격과 재능을 말할 뿐이에요. 성격과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뭐 직업은 뭔지 뭐 또 자식이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현재 상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현재 상태를 알면 이 사람의 그 다음은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현재 상태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주 가지고 성격과 재능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격과 재능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주는 전형적인 목화형의 사주예요. 농촌형 사주라고 해요. 이런 사주를. 이런 사주는 도시 생활이 잘 안 맞아요. 한가하고 여유 있고 목가적인 시골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삶이 잘 맞지 도시 생활이 잘 안 맞아요.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면 사주는 크게나 많아 이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제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의 큰 대분류예요. 도시형 사주와 농촌형 사주 이게 대분류인데 도시형 사주는 이제 금과 수가 많아요. 금과 수가 많고 농촌형은 이제 목과 화가 많아요. 사주에. 근데 이 사주는 이제 목과 화가 아주 많은 거죠. 그럼 도시형 사람들은 어떠냐면 바빠요. 도시가 바쁘잖아요. 도시 생활이라는 게
바쁜 삶의 연속이잖아요. 한가롭지 않잖아요. 바쁘다. 그 다음에 유통업을 해요. 생산은 시골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게 도시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은 한가하고 생산,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주는 농촌형의 사주이기 때문에 한가하고 이렇게 제조업, 농촌에서 살면 딱 맞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사람이 만약에 도시에서 산다 그러면 잘 적응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도시형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바빠요.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그 다음에 유통업이니까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는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한가한 농촌에서 살아라 또는 농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잘 안 맞아요. 자기 성격하고.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농촌형의 사주기 때문에 도시 생활이 잘 안 맞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농촌에 사는 게 더 잘 맞고, 실제 하는 일은 제조업이나 장사 이외의 일, 보통 이제 바쁘게 살지 않는 일, 장사 이외의 일이 잘 맞아요. 선생님 같은 장사 이외의 일이 근데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뭐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냥 사무직의 일도 있고,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대운을 보면 이제 27세부터 이제 재성운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이 금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영업을 뛴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쁘게 인생이 바빠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굉장히 여유롭고 낭만적이고 이제 그런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들이 굉장히 좀 벅찬 거죠. 대우는 뭐 바로 대우는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백그라운드.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조건이나 배경,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들이 이제 바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빠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게 되게. 이 사주는 이제 돌아다니는 사주도 아니고 금이 없어서 이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 서울에서 사는지 시골에서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서 살면, 물론 도시에 살아도 한가하죠 좀. 그러나 만약에 시골에서 산다 그러면 딱 체질에 맞게 그렇게 농사하고 뭐 목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는 게 딱 맞을 거고, 만약에 도시에 산다 그러면 남들보다는 좀 덜 바쁘게, 벌이는 좀 잘 안 되겠죠. 돈은 누가 잘 버느냐, 많이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돈을 잘 벌겠죠. 금이 사주에 많아야 아무래도 돈 벌 일이 많아요. 그런데 27세부터 금운이 왔으니까 이제 돈 벌 일들, 이제 돈 벌어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이제 이렇다 하는 거예요. 27세부터.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만 딱 보고는 현재 상태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또 결혼을 했는지, 뭐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지 뭐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밖에 몰라요. 성격이나 재능밖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당신 어디 사냐, 서울 사냐, 그럼 서울에 살면 무슨 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질문이. 그래서 현재 무슨 일 하세요? 현재. 네. 장사 이외의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이 금수가 뭐냐면 보통 이제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케팅. 영업. 금수가 많으면 마케팅이나 영업을 해요. 근데 이 사주는 금수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이제 직장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이외의 일을 해요.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하여튼 뭐 마케팅이나 영업 이외의 직업들이 무지 많아요.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지방에서 살면 잘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주를 가지고 도회지에 올라와 가지고 바쁘게 살아라 그러면 잘 적응 못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한가하게 그러면 농사 지으면서 살면은 돼요. 근데 대운이 지금 금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 일해라, 지금 가서 뭐 움직여라, 돈 벌어라, 이런 압력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금운이. 그러면 이때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했는가? 스님 하려고 생각이, 스님도 할 수 있어요. 뭐 장사하는 거 아니면 뭐 직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으니까. 스님 하면 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종교인의 사주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종교인을 할 수 있다면 왜 종교인을 할 수 있고 종교인을 또 왜 생각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종교 이제 사주의 금, 이제 요걸 보죠. 종교인이 도시형에 바쁘게 사는 사람이 종교인이 되기 쉬울까요? 아니면 농촌형에 그런 한가하게 사는 사람이 종교인이 되기 쉬울까요? 당연히 농촌형 사람이 종교인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종교인 한가하잖아요. 인생이 바쁘지 않잖아요. 장사하느라고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금수가 많아가지고는 종교인을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한다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금수가 많아서 종교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왜 전도사 있잖아요. 전도사 교회 막 바쁘게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면서. 개척교회 요런 도회지에 보면 교회들 많잖아요. 사람 도시인 사이에 파고드는 거죠. 개척교회. 이런 사람들은 금수를 가지고 종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화형의 사주만 종교인을 하는 건 아니고, 금수형의 사주도 종교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개척교회나 전도사 같은 종교인이라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목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된다 하더라도 전도하러 막 뛰어다니고 이러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탁발하러 다닌다는 건 탁발 같은 거, 스님이라면 탁발이 금수에 해당할 건데, 탁발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탁발은 그냥 조용한 절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손님이 아니라 신도 받고 연불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이러는 스님을 할 수 있지, 탁발을 하러 다닌다든지 포교를 하러 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신이에요. 사람 생각. 이것이 종교 쪽으로는 이게 종교로 나타나면 이 정이라는 글자가 이제 촛불을 말하는 거죠. 촛불. 정이 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대인관계 좋은 거하고
영업 뛰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어요. 금이 없어도. 영업 뛰라 그러면 못 뛰어요. 막상 돈 되는 거 가서 돈 만들어 와 하면 못 해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정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염원의 대상이에요. 염원의 대상. 염원의 대상. 촛불이죠. 촛불.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상 또는 뭐 십자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이라는 글자.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종교인이 되기로 했다면 이 정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불상 또는 법당. 만약에 이 정이라는 글자가 타격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아요. 불상이 훼손되거나 법당이 어디 하자가 일어나거나. 그런데 이게 육친으로는 겁재예요. 겁재가 되면 요거는 뭐냐면 불전함을 말해요. 불전함. 왜 교회 절에 연불하고 돈 올려놓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불전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 땅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종교인 하면 돈을 만진다는 거예요. 종교인을 하면. 종교인을 안 하면 돈을 만지기가 어려워요. 그게 보면 딱 종교인 될 만한 사주예요. 그런데 포교나 아니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포교라고 하죠. 뭐 기독교에서는 전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못하니까 금이 없어서. 그런데 대운을 보면 지금 이제 금운이 대운을 보면 이제 지금 금에 있기 때문에 좀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인사 큰 스님의 사주인가, 큰 스님이 될 수 있는 사주인가 를 보죠. 안 되겠는데요, 그거는. 큰 스님은 잘 안 되네요. 도가 뭐냐? 스님이든 도사든 도를 추구하잖아요. 스님이든 도사든 도를 추구해요. 그럼 도를 말하는 게 사주에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육친론으로 따져봤을 때 편관이 돼요.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이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건 이제, 이런 선자가 아니에요. 이런 선자. 그 선자도 다 까먹었네. 그런 선자가 아니라 이건 그냥 착할 선자. 착할 선자. 근데 이 사주는 편관이 없어요. 정관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세상. 세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종교인이지만 세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인 할 만한 사주이고, 종교인으로서 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도 올릴 수 있는 사주이기는 하지만 다른 세상을 맛보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스님이 되려면 세속적이지 않고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머리가 다른 세상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주에 편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관이 있으면 세속적이에요. 다른 세상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큰 스님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꼭 큰 스님이 돼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큰 스님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사주는 종교인으로 살면 내가 볼 때는 종교인이 괜찮을 것 같아요. 종교인. 종교인 해도 충분히 괜찮은 사주예요. 근데 꼭 큰 스님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대통령이 되려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사는 목적이 대통령이 되려고 인간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도 꼭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만 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살면 돼요. 네, 시간이 10시 8분이네요. 잠깐 10분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시면 이제 계속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세상을 뒤흔들고 싶은 마음은 병화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겁재 때문에 그래요. 겁재. 겁재가 있으면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엘리트 의식이 있고 그래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겁재가 있으면. 엘리트 의식도 있지만 큰 일을 저질러 볼 수 있어요. 겁재 때문에. 프로마인드라고 할 수 있죠. 프로마인드가 겁재와 같아요. 거의. 그래서 겁재 때문에 한번 이제 이름을 드높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잠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가면 못 들어와요. 나가지 마세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자 알아서 산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정답이 없고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그리고 살면 돼요. 뭘 하든. 한번 여자운을 한번 보죠. 이 사주에서의 여자운. 여자운을 보죠. 이 사주는 여자를 말하는 것은 이제 재성인데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없으면 사주에 여자하고 엮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는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없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런데 여자를 의미하고 여자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만큼 여자와 관련된 일이 안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뭐 결혼도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여자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겠죠. 여자하고 그만큼 부닥치지 않으니까 여자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고. 그래서 설령 이런 사주가 여자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해도 부인한테 신경 잘 안 쓰고 나는 부인은 집안일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취미생활 해야겠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이런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라면 결혼이 가능하겠죠. 오랫동안 해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자라면 이 남자 좀 이상해. 결혼을 했으면 이제 처자식이 생기고 그러면 집안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자기 일만 하네 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면 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여자를 만나면 되겠죠. 여자 중에도 본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여자가 있어요. 사주를 있겠지. 어딘가는 이런 식의 사주, 본인과 비슷한 유형의 사주라면 여자가 본인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그런 여자라면 그럼 당신은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도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나도 뭐 남편 없어도 그만이고 나도 그냥 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든 뭐 일이든 뭐 나도 이렇게 살겠다.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서로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성격의 여자라 그러면 잘 맞겠죠. 그래서 궁합을 봐야 돼요. 그런 여자를 궁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가님은 만약에 이제 여자를 만난다, 뭐 만날 일이 있겠죠. 뭐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선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사귀어 봐야 되는데 사귀어 보지 않고는 성격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사주를 딱 보고 지금 본인의 사주 같은 이런 목화형의 사주를 만나면 여자도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터치 안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터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간섭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힘들겠죠. 사는 게 서로 이해를 못하고 이제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딸린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어떤 여자 만날지 모르죠. 그런데 기회는 알 수 있어요. 언제쯤 내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 그 기회에 만나는 여자가 본인하고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여자라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서로 문제 없이. 그러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재성이 없는 사주는 재성이 나타날 때 여자가 생겨요. 그럼 언제인가 보죠. 금이니까 2016년 17년 2017년에 결혼 할 만한 운이네요. 2017년. 왜 2017년에 만나는 여자가 결혼할 만한 여자이냐 하면 여기 이제 정인의 충을 일으켰는데 이 정인의 충이라는 게 내가 살아오던 이런 가정의 생활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내 가정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자하고 살림 꾸린다 이런 의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합이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한테는 내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보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에 대한 나의 행동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겁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여자인데 이 여자를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이 여자가 돈 많은 여자일 수 있고 첫 번째 의미는 또 하나는 헤어질 수도 있는데 헤어진다면 이해관계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이 겁재가 만약에 헤어진다면 돈 문제로 싸워서 헤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죠. 2월 달부터 월운에도 재성이 들어와야 여자가 생겨요. 그러면 여름경에 생기겠네요. 여름경에 생기는데 안 헤어지고 결혼을 한다면 2018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는 2017년, 결혼하는 거는 2018년. 요때 아마 결혼이 될 것 같으네요. 지금 보면 2017년이나 18년 이때가 여자가 들어오는 좋은 기회예요. 어떤 여자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좀 알아보겠다 그러면 재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들어오냐 하면 돈 많은 여자이거나 위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니면 종교를 말할 수도 있어요. 겁재가. 그러니까 본인하고 비슷하게 좀 종교적인 여자를 말하는 거이기도 해요. 종교적인 여자를 만날 것 같아요. 종교적 어느 정도 좀 맞는 여자일 것 같으네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가치관이 좀 비슷한 여자일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이제 여자가 없기 때문에 부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남들처럼 일반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는 못할 거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냐, 친구처럼, 인생의 동반자처럼 이렇게 산다면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거고, 좀 나쁜 케이스라고 그러면 각자 알아서 살기, 결혼은 했다 하지만 각자 알아서 살기, 이런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각자 알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결혼을 했지만 각자 알아서 사는 부부들도 많아요. 불행해지기 좀 쉽죠. 아니요, 꼭 불행해진다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약간 불행 쪽에는 좀 가깝죠. 아무래도 남자 사주가 좀 종교인의 스타일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사주도 상식적이에요. 사주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통 제 역술인이나 점쟁이들이 자꾸 기기묘묘한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진리는 평범함 속에 있어요. 인생도 평범함 속에 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역시 사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다면 이거는 평범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삶이 평범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본인의 생각과 인생이 본인의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주가 말하는 거는 결과를 말해요. 결과. 그래서 본인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또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네, 노력은 많이 하는 사주예요. 누워서 이렇게 이제 감 떨어지기 바라는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고 여자하고 잘 타협해서 살면은 괜찮아요.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올해 해운은 돈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돈 때문에. 이제 올해 해운을 이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제 겁재가 자형인데, 이거는 돈이 나를 괴롭힌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돈의 압박을 많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겁재라는 거는 만약에 남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리해요. 이 자형은 또 불리하는 걸 의미해요. 싸웠을 때 불리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올해 남하고 다투면 내가 불리해요. 그래서 다툼 같은 거를 피해요. 피하는 운이에요. 내가 불리한 걸 또 알아요. 그래서 올해 뭐 남하고 다툴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피해요. 뭐 싸움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저놈이 나보다 힘센데, 그걸 딱 알고서 내가 올해는 좀 기피해요. 뭐 이 사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뭐 본인이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다른 사주를 또 풀이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이 지금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언제 잘 풀리겠는가, 이거를 물어본다면 그거는 뭐냐면 내 주변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언제인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의 노력대로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실제로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분위기 또는 여건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가 불리하게 돌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나에게 유리한 여건이 돌아오는 거는 언제인가 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먼저 움직이고. 그러면 이런 사주가 언제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금이 도전과 금이 모험을 의미해요. 모험.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금운이 들어왔을 때 모험을 한다, 그런 뜻도 돼요. 모험. 그래서 그 모험이 성공하면 내가 좋아질 거고, 모험에 실패하면 힘들어질 거고, 이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금운이 아니면 그렇게 모험할 일, 도전할 일이 별로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금운일 때 열심히 뭔가를 도전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도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 분 풀어드릴게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는 다 본인의 마음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은 다 달라져요. 이제 질문이 이제 내년에 이 사주는 내년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제 이런 건데, 내년은 을미년이네요. 그러면 이제 을이 올라가죠. 을이 올라가니까 이 지장간의 을들이 굉장히 이제 힘을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행동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년은 보통 이제 식신이 운에서 이렇게 대운이든 해운이든 식신이 이렇게 운 쪽으로 올라오면 내가 행동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그 행동력이 이제 오행으로 봤을 때 이제 모군이면 뭔가 뻗어나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뻗어나가는 행동. 그래서 이 사주는 토가 많은데 이렇게 목이 식신으로 오면 건설 쪽으로 일이 많이 생겨요. 땅을 파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목이라는 거는 토를 파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토가 많을 때 특히 그래요. 이 사주는 이제 토가 강한데, 토가 강한 상태에서 식신으로 목이 들어오면은 직업적으로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 일을 그런 쪽 일이 많아요, 현실에서.
뭔가 이제 땅을 파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좀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뭐 궁금하신 거, 이사주에서 궁금하신 거, 내년의 모습이 그거예요. 행동력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내년에는 일을 하고 바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 직장에 계속 있는다 그러면 그 직장 내에서 뭐 바빠지고 이제 일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꾼. 왜 직장이 있으면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이 구성원들이, 직장에는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구성원 중에서 이제 일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본인이 앞장서서 싸우다, 그런 거예요. 앞장서서 싸우다. 여태까지는 남 앞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행동대장, 이런 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여태까지는 본인이 이렇게 앞장서지 않았다면, 내년은 내가 직장 내에서 내 발언권이 강해지고 이렇게 앞장서서 싸울 거다, 일을 많이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일꾼. 좋은 말로는 기둥이죠. 대들보. 좋은 말로는 대들보가, 집안의 대들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라의 기둥, 또 회사의 기둥. 이렇게 좋은 말로는 회사의 대들보가 되는 건데, 나쁜 말로는 머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부려먹는다, 이런 뜻도 가능한 거예요. 네, 또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딱히 부인과 관련한 일은 없죠. 이사주는 이사주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한테 뭔가 운이 와야 돼요. 이쪽으로 뭐 합이 걸리든 충이 걸리든 이 얘를 건드려야 되고, 또는 이쪽에서 정제가 나타나야 돼요. 지장간 쪽에서. 그런데 내년은 얘를 하나도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딱히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일은 있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은 있을 수 있죠. 월운에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요런 때라든지 3월, 그 다음에 또 월운에 이렇게 5월, 뭐 6월, 이렇게 지장간으로 뿌리가 내려오거나 얘를 건드릴 때, 이럴 때는 이제 부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내년은 뭐 부인과는 딱히 별일은 없다고 봐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끝나는 그런 짧은 일. 뭐 이혼은 잘 안 되는 사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천간에 있으면 내가 항상 곁에다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혼이 잘 안 돼요. 만약에 두 부부가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에 이렇게 정제가 천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안 놔줘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사주에 정관이 있고 뿌리가 없다 그러면 싸워가지고 이혼하자 그러면 여자가 안 놔줘요. 그래서 본인도 여자를 안 놔준다는 뜻이에요. 뭐 이유는 많을 수 있어요. 이유는 자식 때문에 안 놔줄 수도 있고, 뭐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쉽게 여자를 놔주지 않고, 놔주려면 밑으로 병화가 와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처분권이 생겨서 이혼을 하든 내가 버리든 또 새로운 여자를 얻든 천간에 내려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천간에 내려왔잖아요. 올해 2014년은 천간에 부인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부인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고 또 부인에 대해서 내가 또 강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인을 버리겠다 그러면 올해가 버리는 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상관이 천간에 올라가면 이걸 버려요. 이 밑에 거를.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다시 못 버려요. 만약 버리려고 그러면 올해 버려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는데 에이 내가 한 번 더 참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다른 일이 터져가지고 막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제 이 마누라 내가 이제 버리고 이혼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러면 언제 내가 버릴까 말까 할까 하는 거는 지금 5월이잖아요. 지금 딱 정제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요런 때는 내가 부인을 용서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연결이 되면 용서한다는 의미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처분권을 가지는데 이 처분권이 버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에이 용서하지 뭐, 이것도 역시 이 처분권이 내려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처분권이 왔는데 이걸 버리는 거로 지금 나타난 게 아니고 용서하는 거로 지금 그러면 나타난 거예요. 다음 달까지, 다음 달에도 이제 정제가 내려오고요.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아니면은 뭐 다른 사주를 풀이해도 되고요. 네. 또 프리할 사주 있으시면 네. 네. 이제 부부가 이제 똑같잖아요. 남편분은 요 자리에 정제가 뿌리를 못 내리고
부인도 요 자리에 정관이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인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하고. 안타깝지만. 서로 이해를 못하지만, 서로 싸우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술이는, 판사와 같아요. 판사처럼 봐야 돼요. 판사가 뭐냐면 서로 사기 사건이 일어나면 서로 맞고소 하잖아요. 보통 사기 사건은 맞고소를 대부분 서로 사기꾼이다 상대방이 이렇게 맞고소를 많이 하는데, 판사는 진짜 누가 나쁜 놈인지 몰라요. 누가 진짜 사기꾼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몰라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판사가 그 사건 고소한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 서류만 보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서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은 내가 좋은 놈이고 상대방은 나쁜 놈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재판에서는. 근데 판사가 볼 때는 똑같아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같으면은, 물론 이제 범인이 나쁜 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 민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나쁜 놈이라고 맞고소를 하면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 돼요, 상당히. 그리고 그래야만 되고, 역술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보러 와가지고 손님이 나는 좋은 놈이고 상대방은 나쁜 놈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손님도 역술인 점쟁이한테 찾아와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점쟁이가 그럼 맞아요, 당신이 좋은 놈이고 상대방이 나쁜 놈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좀 응해주지만 속으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판사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두 분이 사주를 보면 이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정관이 천간에 있고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부인 쪽에서 볼 때 남편이 그냥 허수아비인 거예요. 허수아비.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부인 쪽도. 그럼 이제 부인 입장에서 남편을 이제 얼마나 내가 처분권이 언제 내려오나를 보죠. 똑같이. 뭐 올해 해운이 정관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부인도 남편에 대한 처분권이 있고 남편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언제냐 하면은 이제 뭐 봄부터네요. 2월, 3월, 2월 달,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5월 달 같은 때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죠. 지금. 이렇게 부인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내가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냥 용서해주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운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정제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부인은. 근데 이제 여자한테 정제라는 거는 어떤 집에 대한 처분권, 이런 게 들어온 거죠. 연락이 없어도,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연락이 없는 거는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전화나 뭐 서신 같은 이런 교류가 없어도 텔레파시도 가능해요. 텔레파시 이런 거. 만약에 두 분이 서로 연락이 없다 그러면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예요. 5월 달에 텔레파시. 이게 도술, 귀신 뭐 이런 이상한 일들 있잖아요. 뭐 귀신의 조화야 뭐 이런 일들, 이런 거로 나타나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현재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승에서 이승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죽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을 부인 모르게 어떤 예금이나 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은 지가 1년이 됐는데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 남편의 그런 흔적들, 증권이나 예금, 은행 찾아가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텔레파시. 또는 이게 이제 이승이 아니어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과의 연결도 다 이런 원리예요. 꼭 대화나 전화나 뭐 이런 거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5월달에 보면 부인도 남편하고 실질적으로 뭐 전화나 뭐 그런 연락을 안 해도 이렇게 텔레파시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서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해운이 이렇게 이제 정제가 나타났으니까 천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집이나 직장에 대한 어떤 처분권이 들어와서 이직을 한다든지 어떤 살집을 가진다든지 또 구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잠깐만요. 이게 이제 본인 사주인데 뭐 이렇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건 이제 남자분 사주고 요거는 여자분 사주라고 하면 여자분 사주는 이렇게 금이 많잖아요. 금이 많으면 도시형 사주예요. 시골 가서 살아라 그러면 못 살아요. 항상 도시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일하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자분은 금이 없잖아요. 지장간에 하나뿐이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성격이나 취미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이러면 그러니까 서로 성격하고 취미가 같아야 대화도 되고 인생관도 같고 비슷하고 세계관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가 오행이 비슷해야 서로 추구하는 게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행이 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자분은 금이 있어가지고 도시형, 남자분은 금이 없어서 농촌형. 이러니까 서로 간에 인생관이라든지 뭐 취미, 성격 이런 데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합적으로 본다면 잘 안 맞는 성격으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연애 감정이 이제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뭐 좋아하는 감정이 다른 그런 성격이나 재능 이런 걸 다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인생관, 세계관, 성격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니까 점점 추구하는 게 다르다. 서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게 그러니까 뭐 말도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심사가 또 다르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 후에 나타났겠죠. 서로 연애할 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이거를 이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겉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겉궁합은 서로 이렇게 오행이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잘 맞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관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겉궁합이 잘 안 맞은 거죠.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그러면 대화도 잘 안 돼요. 왜냐면 관심사가 다르니까. 속궁합은 좀 달라요. 겉궁합하고 속궁합. 이제 굳이 이제 속궁합까지 얘기하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남자분 이제 속궁합을 얘기를 할게요. 두 분의 속궁합을 본다면, 남자분이 이제 간목이 있잖아요. 간목이 이제 꼬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꼬추를 세우는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꼬추가 이 금을 만나면, 이 금은 목을 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교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금이 천간에 있는 여자들은, 남자가 힘을 못 써요. 힘이 들어요. 힘이. 금에 자꾸 부닥쳐서, 목을 치니까, 꼬추를 자꾸 압박을 하니까, 잘 안 돼요. 힘이 들어요, 남자가. 엄청나게. 금은 그래요. 여자가 금이 많으면 잘 안 들어가요. 해집고 들어가야 돼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속궁합적인 측면에서도 잘 안 맞는 거예요. 있죠. 금이 이렇게 강하면, 예를 들어서 목이 아주 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은 이렇게 목이 아주 이 간목이 센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간목이 아주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천간에 간목들이 있고 지장간에도 간목.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금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원래 이 금이라는 거는 물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수기운이 강한 남자는 어떻게 했는가를 따져본다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방법은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간에 금이 많은 여자를 다스리는 방법은 물로 다스려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물로 다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금은 물에 아주 약해요. 물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금이라는 거는 수에. 왜냐하면 수가 있으면 금이 꼼짝 못하고 막 떠다녀요. 둥둥 막 떠다녀요. 그러면 이 금을 녹이는, 이 금을 제압하는 방법은 수를 써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시간을 끌고 기교를 부려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기교. 이런 금이 많은 여자가 뭐 옥녀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옥녀이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이제 이 금이 많은 거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네, 뭐 궁금하신 거. 네. 그럼 이제 11시가 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네, 궁합
해야 될 궁합도, 이 속궁합도, 방법,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는 어떻게 다스릴 거냐, 예를 들어서 속궁합 측면에서, 요게 결국은 궁극적인 속궁합을 보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런 사람을. 이제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서, 아, 이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를 아는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또 어렵고. 예, 그러면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예.